네, 안녕하세요. 저는 타키온테크의 이광원이고요. 이번에 지능형 제조 융합 연구 조합 웹 컨퍼런스에서 정밀 가공기 데이터를 활용한 공구 및 설비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밀 가공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밀 가공에서 많이 쓰이는 CNC 설비 공정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짓는 걸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밀 가공의 개요입니다. 정밀 가공에 있어서는 이제 뭐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지만 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CNC 공작 기계를 활용한 정밀 가공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CNC 공작 기계는 이제 1950년대부터 해가지고 발전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CNC라는 용어 자체를 보시면 컴퓨터 뉴메릭 컨트롤러의 그 단축어입니다. 그래서 되게 자동화되어 있는 어떤 기계고, 그 수치 제어를 기반으로 해서 절삭을 이루는 그런 가공 기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심자라도 되게 그 고수준으로 품질을 가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공구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등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작업적으로 굉장히 효율화되어 있는 어떤 설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주요 NC 컨트롤러는 이제 주로 이제 파낙사의 파낙이 있고, 그다음에 지멘스, 그리고 미쓰비시, 브라더 이런 형태의 좀 다양한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한국이나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낙 그 컨트롤러가 대부분의 어떤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삭 가공의 어떤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전삭 가공 쪽이 있고 선삭 가공 쪽이 있습니다. 전삭 가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구 자체를 회전시켜서 절임을 하는 형태의 가공이고요. 선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삭제, 그러니까 재료 공작물을 이제 회전시켜서 가공을 하는 형태의 가공입니다. 그래서 그 전삭 가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구가 이제 그 공구대에 그 드릴이라든지 탭이라든지 이런 공구를 장착시키고 회전을 시킴으로써 그 피삭체를 이제 깎아내고 있는 거고요. 선삭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로 이제 원형의 어떤 그런 가공품들을 가공하기 위해서 그 피삭체 자체를 회전시키고, 이제 이런 선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합 선반이라 그래서 그 재료도 회전시키고 공구도 회전시키는 뭐 이런 형태의 가공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절삭 가공에는 이제 컴퓨터로 다 제어되고 이제 가공을 함으로써 되게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는 그 공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밀 가공의 어떤 현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설비 자체는 되게 자동화되어 있고 뭐 고수준의 어떤 NC 컨트롤러들을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제 그 공장 환경은 작업자 의존적인 어떤 모니터링이라든지 작업자 의존적인 현장이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구가 파손이 되거나 마모가 되거나, 그리고 이제 설비 자체가 그 가공에 이상을 일으켰을 때도 작업자가 이제 느끼는 뭐 진동이 커진다든지 소리가 커진다든지, 그리고 육안상으로 그 피삭제 자체가 잘못 나왔을 때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이런 문제들은 이제 그 불량이 발생하더라도 즉시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 사진에 보는 것처럼 그 불량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 이제 그 공구 자체도 그 적합하게 쓸 수가 없고, 그다음에 불량품 자체도 많이 생산이 돼가지고 생산 효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수 없는 그런 문제점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자 의존적인 어떤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번째로 가공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공 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상태 기반의 공구 및 설비 관리가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 정밀 가공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정비 기술의 발전은 간단히 보시면 이제 80년대, 90년대 현재 오면서 사후 정비, 예방 정비, 이제 상태 기반 정비로 좀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상태 기반 정비라고 하면 어떤 데이터 기반의 모니터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태 기반 정비의 핵심은 이제 가공 데이터에 있고요. 이 가공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제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가공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공 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그 가공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센서 자체를 부착해서 센서에 대한 데이터들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CNC 제어기를 통한 공정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CNC 자체는 정밀 가공을 위한 어떤 고가의 고성능 컴퓨터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 컴퓨터에는 이제 주로 이더넷이라는 어떤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집되는 데이터들은 그 장비 예지 보전을 위한 어떤 서버, 스핀들, 앰프 등의 다양한 어떤 주요 부품들의 데이터들과 그리고 어떤 가공 조건들을 같이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데이터 수집뿐만 아니고 이상이 발생했을 때 그 실시간으로 가공기의 어떤 모니터링, 제어를 할 수 있게 명령을 또 내릴 수도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CNC라는 제어기 밑에 그 앰프 장비부터 해서 스핀들, 주요 장비의 어떤 주요 부품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고, 중앙에서 이제 컨트롤하는 어떤 제어기가 있고요. 이 제어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면 이런 부속품에 대한 어떤 스테이터스들 뿐만 아니고 가공에 대한 어떤 조건 정보라든지 실제 설비에 대한 상태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좀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스핀들 부하를 가지고 모니터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그 절삭 가공은 어떤 피삭제를 회전시키든 공구를 회전시키든 어떤 회전에 의한 저림이 일어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구가 마모될수록 스핀들에 대한 부하가 상승이 되고, 그 스핀들 부하를 모니터링함으로써 공구 자체를 모니터링하는 기법들이 되게 전통적인 어떤 솔루션으로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제공되는 화면들을 보면 이게 옆에 스핀들 부하는 이게 선상의 가공일 때 그 스핀들 부하가 올라가고 공구 마모가 올라가는 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단에 있는 이제 그래프 자체는 이 부하에 대한 어떤 힘을 어떤 시간 순으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래프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저림이 일어날 때 부하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저림이 지속적으로 일어남에 있어서 부하 자체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형태를 띠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하나의 패턴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부하 전체의 어떤 평균이라든지 편차값을 낼 수가 있고요. 이런 평균 데이터를 이제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하게 되면 상위에 있는 어떤 로드 부하 평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그 마모가 증가됨으로써 어떤 패턴 변화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제 가공을 좀 더 하게 되면 이제 노란색 형태로 부하가 좀 올라가게 되고요. 가공을 이제 더 하게 되면 이렇게 녹색 형태로 그 부하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공구에 대한 어떤 마모라든지 팁 파손 같은 형태의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빨강색으로 이렇게 부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핀들 부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구에 대한 마모라든지 파손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활용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비에 대한 스테이터스를 리얼타임으로 다 가지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 현황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작업자 환경의 키오스크 자체를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실시간성의 어떤 설비 상태 변화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생산량, 설비별로 생산하고 있는 아이템에 대한 개수라든지 생산품의 개수들을 보실 수가 있고, 뒤에 이렇게 빨강색으로 보이는 어떤 설비에 대한 알람 정보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작업자 환경의 키오스크인데, 작업자 환경의 키오스크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공구에 대한 어떤 사용량 같은 것들을 작업 환경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공구 교체 시간이라든지 공구에 대한 어떤 대응, 그리고 설비에 대한 대응 자체가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생산성 자체를 좀 많이 올릴 수 있는 형태의 그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 관리에도 좀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되게 좋은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공정 데이터에 대한 어떤 수집 방법이라든지 어떤 저장 방법에 있어서 주의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데이터 수집 주기 자체가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NC 가공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공을 하기 때문에 그 부하라든지 어떤 그런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수집 주기 자체가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한 거는 이제 같은 가공을 할 때 데이터 수집 주기를 다르게 해가지고 그래프를 비교한 형태의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빨강색에 있는 그래프 자체는 보시면 되게 각져가 있고 이제 모양의 형태가 들쑥날쑥한 경우가 많고요. 0.001초, 그러니까 밀리세컨드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을 했을 때는 되게 부하 자체가 스무스하게 나오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빨강색 형태의 사례랑 이제 녹색 형태의 사례를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수집 주기가 0.5초도 되게 느린 속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래프 자체가 스무스하지 못하고 적정하게 어떤 공구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는 데이터가 나오고요. 이렇게 0.001초 단위의 굉장히 수집 주기가 높아야지만 어떤 공구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장기 데이터로 누적해가지고 어떤 공구 분석들을 또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 수집 주기가 느린 환경에서는 이제 되게 공구 모니터링 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밀리세컨드 단위의 데이터가 나와야지 어떤 장기 데이터로도 활용을 하고 공구 교체 주기의 적절성도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의점인데, 그 제조 데이터 자체를 이렇게 저장하지 않고 일회성으로 관리하지 않고 버려버리게 되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다음에 어떤 부하 자체가 공구 상태에 대한 어떤 매칭성 자체를 좀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례를 좀 준비를 했는데, 심각하게 마모가 됐을 때 나타나는 파형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구가 낙하되거나 완전 파손됐을 때 로드 부하의 차이를 보고, 이런 그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 어떤 그 검사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마모에 대한 기준을 좀 판단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트렌드로도 확보를 해놔야지 이게 임계치가 넘어갔을 때 마모가 발생을 했구나라는 데이터들을 좀 분석하는데 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 데이터는 이제 나중에 공구에 대한 어떤 그 적절하게 쓰는 그런 공구 수명 최적화에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수집 주기라든지 데이터 저장은 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정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다양한 솔루션도 도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적인 요소들도 많이 필요한데, 이걸로 이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냐라고 보실 수 있을 때,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공구를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요. 공구 모니터링 사례를 보시면 지금 보면 여기는 이제 자동차 부품 공장의 사례고요. 여기 보면 이제 탭 파손으로 인해서 불량이 연속적으로 많이 나타났던 공장이고, 이런 불량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제 리워크를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제품 자체를 폐각시키든지 해야 되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정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이게 스핀들 부하로 탭 파손을 검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검사 기준 자체를 마련을 함으로써 원천적으로 불량이 발생을 했을 때 설비를 이제 정지시킴으로써 불량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라인당 보통 뭐 월 평균 40여 개 이상의 어떤 불량품이 생산을 됐었는데, 이런 공정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공구를 모니터링하고 공구가 파손되면 즉시적으로 설비를 멈춤으로써 월 평균 5개 이하의 어떤 불량품을 생산하는 그런 환경으로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사이클 타임을 단축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공구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기법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터치를 해가지고 공구가 이제 잘 살아 있는지를 검증하는 형태의 공구 툴 체커를 운영하시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비 자체가 되게 비싸고, 그다음 피삭제 자체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 어떤 한 프로세스당 공구를 이제 체크하는 형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공구를 검사하기 위해서 한 6초에서 7초 정도의 어떤 공구를 찍는 시간이 이제 할애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공정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런 프로세스 자체를 이제 다 삭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공구당 어떤
세이브되는 시간 초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 공장 같은 경우에 이제 설비 자체가 굉장히 크고 그 가공에 대한 들어가는 공구가 되게 많아서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110초에 대한 어떤 사이클 타임을 단축을 시킬 수가 있었고 이것은 이제 생산 캐파가 12% 정도 상승을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으면 이제 공구 사용량도 좀 최적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구 상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공구에 대한 어떤 사용량 같은 경우를 되게 합리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 공장에 가게 되면 이제 공구에 대한 사용량을 정해놓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사용량 자체가 적정한지를 이제 생산이라든지 생기팀에 물어보면 적정한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공구에 대한 스테이터스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설비 문제라든지 그 피삭제 문제에 의해서도 공구 파손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거를 다 공구에 대한 원인으로 몰아넣고 공구에 대한 어떤 수명 자체를 되게 방어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구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공구 수명을 정확히 볼 수가 있다면 공구 수명 자체를 좀 합리적으로 많이 늘릴 수가 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공구에 대한 어떤 수명 자체를 많이 늘림으로써 그 제품 한 개당 어떤 들어가는 어떤 비용 자체를 굉장히 많이 세이브를 시킬 수가 있었고요. 이제 사실 이제 그 공구 수명을 늘린다라고 무조건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보시면 공구 수명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공구 수명을 합리적으로 씀에 있어서 공구 수명을 대부분 많이 늘릴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공구 비용을 많이 세이브를 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플러스로 알파는 이제 피삭 그 폐각 수량 자체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서 생산 효율 자체도 굉장히 늘릴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부하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지그 안착 분량도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이제 간단한 사례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슈에 대한 트래킹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인데 사실 가공을 하다 보면 불량이 안 나타날 수가 없고 불량이 항상 나타납니다. 불량이 나타나는데 이 불량에 대한 원인을 이제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공정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은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잘못했거나 뭐 재료가 잘못 들어왔거나 이런 이유로 되게 치부시켜 버리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으면 어떤 이유에서 이상 부하가 발생을 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상 패턴이 발생을 했고 어떤 이슈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났다라는 거를 이제 추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가공 조건의 변경 이력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저장을 하고 있으면 언제 가공 프로그램을 바꿨고 언제 가공 조건을 바꿨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불량이 발생을 했고 이거를 이제 좀 더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든지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백데이터로 좀 쓰실 수 있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냥 가공기를 운영만 하고 제품이 불량을 발생을 했을 때 그냥 이런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이터들을 다 저장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 이런 이슈에 대한 트래킹도 같이 할 수 있고 상위 고객사의 어떤 업무 보고를 할 때도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보고를 하게 되면 되게 투명하게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보면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어떤 스마트 공장을 이제 적용하고 나서 공정 데이터를 활용하게 해드린 다음에 달성 기준을 이제 봤을 때 생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가공 물량이라든지 제품 원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낼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거보다는 목표 수치를 되게 높게 잡지를 않았었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났다는 게 좀 놀라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결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 현재 어떤 스마트 공장들을 진행을 하면서 단순히 어떤 설비에 대한 증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바라보시는데 좋은 시스템을 잘 도입해서 잘 운영을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산성을 진짜 많이 늘릴 수 있다. 그리고 불량 자체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인지를 해가지고 좋은 솔루션을 잘 도입하면 진짜 스마트한 공장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 데이터 활용 자체는 이제 향후로 이제 발전되는 어떤 스마트 공장의 필수 조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정밀 가공 공장의 좀 핵심 기술이고, 그리고 이거를 관리를 하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 정밀 가공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올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어떤 제조 AI 기술 발전에도 상당한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런 발전적인 요소뿐만 아니고 직결되는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즉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기능이라든지 기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정 데이터 활용을 좀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좀 활용하는 것들을 좀 연구를 많이 하면 진짜 효과 있는 스마트 공장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